안녕하십니까. 이철원입니다. 책 리뷰 Creating Short Fiction. 오늘은 단편소설 쓰기의 모든 것, 궁극의 소설 쓰기 바이블에 관한 책입니다. 데이먼 나이트 지음, 정아영 옮김, 다른 출판사 출간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하다. 페이지 21페이지 내용입니다. (22페이지) 내가 아는 작가 중에는 늘 창문을 새까맣게 칠한 캄캄한 트레일러 하우스 안에 누워 녹음기에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소설을 구상할 때면 어김없이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떠나는 작가도 있다. 그게 어딘지 상관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되돌아온다. 그렇게 집에 다다를 때쯤에는 장편소설 한 편이 머릿속에 완전히 구상되어 있다. 또한 석 달간 소설을 구상한 후 특수 제작한 공중전화 부스보다 작은 칸막이 공간 속에 들어 앉아 내리 30시간 동안 맹렬히 타자를 치는 작가도 있다. 그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건 장편소설 한 편을 완성했다는 뜻이다. 결국 작가가 된다는 건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을 터득하거나 터득하지 못하거나 뭐 아니면 도라는 결론이 나온다. 자, 그 다음은 쭉 넘어가서 88페이지 주제에 관한 중요한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인물, 장소, 상황, 감정의 사각형을 텐트라고 보면 가운데에 텐트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이 책에서 소설의 주제를 진작 다루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제에서 시작하는 소설을 정말 싫어해서다. 그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도적으로 주제에서 소설을 시작하면 주제가 다른 모든 요소를 압도하는 결과가 빚어지곤 한다. 인물, 그 밑에를 보면 인물, 장소, 상황 그리고 감정에서 주제가 도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몰아붙였을 때 나오는 주제와는 그 모습이 다르다. 그 다음 의미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 자, 의미라는 단어는 내가 무슨 뜻으로 쓰는지 나는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의미는 의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 쓴 의미라는 말처럼 소설 속에서 내내 느껴지는 속성, 그 소설과 분리될 수 없으며 독자에게 깨달음이나 어떤 계시를 던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의미다. 의미와 주제는 서로 다르다. 주제는 소설에서 뽑아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는 그게 안 된다. 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소설의 형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가가 연필로 스케치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어떤 계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지만 계속 보다 보면 화가의 의도가 어렴풋이 느껴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밑그림을 먼저 그린다는 것이죠. 자, 108페이지에 보면 단편 소설은 형식이 전부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그림과 같은 여러 가지의 소용돌이형도 있고요. 성곽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 그 다음에 타겟형, 순환형. 누가 맨 마지막 이 순환형도 있는데, 순환하는 형식이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독자는 자신이 다시 시작 부분의 내용으로 돌아와 있다는 느낌을 깨달는다. 인물들은 연속적인 틀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손던 와일더의 작품이죠. 하늘이 내 종착지. Heaven's my destination.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다. A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으로 소용돌이쳐 들어가는 나선형이다. 주요 사건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며 점차 핵심으로 다가간다. 내가 쓴 마스크에는 시점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시점 인물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의 핵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마침내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그 비밀이 밝혀진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소용돌이형입니다. 자, 그 다음은 111페이지 소설의 메커니즘에 관한 조언입니다. 작가의 조언이죠. 데이먼 나이트의 조언입니다. 소설가입니다. 데이먼 나이트. 자, 모든 소설은 독자에게서 일련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한 장치다. 작가가 어설프면 소설의 메커니즘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실망한다는 얘기죠. 소설의 시작 부분은 중간 부분입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은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 다음 전개에서는 독자가 인물의 인격과 감정에 몰입하도록 이끌고 앞으로 해결할 문제와 밝혀질 비밀 등을 제시한다. 절정에서는 독자의 흥분과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마지막 결말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비밀이 밝혀지면서 독자의 긴장이 해소된다. 그 다음은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157페이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소설의 한 조각이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플롯이 있는 소설에서는 도입부 상황이 반드시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어야 한다. 갈등의 씨앗, 예를 들어서 어느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종속적 역할에 머무는 데 만족하는 척을 한다. 사실은 엄청난 불만에 쌓여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바로 이 부인의 상황인데 이것만 봐도 갈등이 불가피하게 줄줄이 이어질 게 훤히 보인다. 자,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이 플롯입니다. 플롯.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다. 연립주택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신발을 벗으며 하나씩 바닥에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다. 생각을 하며 보느라 신발 두 짝을 떨어뜨리는 사이에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소음에 대해 수차례의 항의를 했다. 어느 날 밤 무심코 한쪽 신발을 벗어 떨어뜨린 그 사람은 불현듯 아래층에 항의를 떠올리고는 다른 쪽 신발을 살그머니 바닥에 내려놓았다. 20분 후 아래층 사람은 괴롭다는 듯 울부짖으며 말했다. 젠장, 나머지 신발은 대체 언제 떨어뜨릴 거야? 예, 이것이 플롯입니다. 플롯. 플롯이 있는 소설은 나머지 신발이 떨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독자를 몰고 간다.
우리는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갈등의 해결을 수수께끼의 해답을 사건의 진상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작품을 계속해서 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틀림없다. 자, 또 다른 조언 200페이지입니다. 네 가지 선택. 도입부를 시작점에 관한 조언입니다. 도입부를 쓰는 일은 다른 부분을 쓰는 것보다 중요하고 까다롭다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부분은 앞부분에 기댈 수 있는 반면 도입부는 오롯이 자력으로 갖추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입부에는 소설의 인물, 장소, 상황, 분위기와 어조 등도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 도입부는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아내며 갈등을 암시하고 플롯을 처음으로 진전시켜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첫 쪽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조언이 있군요. 267페이지입니다. 놀라움의 힘. 소설 속에서의 놀라움의 힘에 관한 조언입니다. 놀라움은 소설에서 정말 중요해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한들 절대 과대평가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소설의 결말이란 거의 언제나 뜻밖의 놀라움이고 시작 역시 놀라움일 때가 많다. 다음은 내가 읽으면서 정말 기분 좋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존 콜리어의 소설 위대한 가능성, Great Possibilities의 도입부다. 50을 훨씬 넘기기 전까지는 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머치슨인 남자는 전부 그렇다.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방식을 통해 놀라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개별 문장 안에서는 단어로 놀라움을 안길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같은 브루스리 같은 사람이군요. 머치슨. 네, 감사합니다.